저희는 팟캐스트 까요까요에서 26화까지 책 관련 콘텐츠를 진행을 했었고요. 저희가 조회수나 댓글수 이런 거 기준으로 베스트 6개 책 간단히 이제 소개하면서 베스트 1을 한번 꼽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게 있었죠, 랄라님? 네,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 네. 그리고 아버지의 방일지, 네. 자기 앞의 생, 네. 여행의 이유, 네. 그리스인 조르바,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네, 요렇게 네. 6가지. 네, 맞아요. 네, 꼽아봤는데 이거를 또 저희가 월드컵이니까 대결을 붙일 건데 이 대결 기준은 마구잡이로 잡다. 기준이 없었어요? 네, 생각보다 20몇 권의 책을 읽으면서 분야를 좀 넓게 읽다 보니까 이렇게 딱 2개를 꼽아서 대결시키는 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최대한 비슷해 보이는 것들끼리 묶었는데 하나도 안 비슷. 저는 이 첫 번째 대결의 주제어는 여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아, 네. 네. 제가 꼽은 책은 여행이에요. 여행이. 그건 분명히 여행이죠. 그쵸. 네. 이건 분명히 여행이죠. 랄라님이 맡은 책은 제가 뽑은 책은 아버지의 해방일. 이거는 여행이죠. 아버지의 하늘나라 여행이죠. 아버지의 세계에 대한 여행인가? 그쵸. 이제 그쵸. 네. 딸이 아버지의 세계를 만나는 시간? 네, 이게 제가 묶었거든요. 억지로. 여행이니까. 이거 2권 가시죠. 이렇게. 네, 좋습니다. 네. 어쨌든 그럼 제가 먼저 여행의 이유를 꼽아봤으니까 간단하게 줄거리 소개를 드리면 여행의 이유는 일단 김영하 작가의 산문이고요. 이 책의 해시태그는 지구별 여행자, 환대, 칠레 이렇게 적겠습니다. 이 김영하 작가가 여행을 굉장히 많이 다니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행을 다니면서 자기의 첫 여행부터 최근 여행까지 본인이 순간순간 느꼈던 감정들이나 생각들을 적어서 엮어놓은 건데 저는 이 책을 항상 좋았던 책으로 꼽거든요. 그 이유가 이제 7번째 장 아폴로 8호에서 보내온 사진의 메시지 때문인데요. 거기서 이제 해석하는 메시지는 우리는 모두 지구에 온 여행자다 라는 메시지를 소개를 해주는데 그 메시지 자체가 저한테 앞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의 그런 의미를 새롭게 정의해주는 느낌이었어서 이 책을 좋아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이었던 것 같아요. 이 책의 그 메시지 하나만으로도 읽을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하고요. 전체적으로 되게 쉽게 술술 잘 읽히는 책이었습니다. 네. 랄라님 책 소개해 주시죠. 네, 아버지의 해방일지는 전직 빨치산이었던 아버지가 죽는 시점으로부터 시작되는 소설이고요. 정지아 작가님의 소설이고 이 책의 해시태그는 저는 좀 길게 문장으로 잡았습니다. 근계 사람이제. 대표 문장. 인간 이야기, 아버지 이야기, 나는 무엇으로부터 해방되고 싶은가. 좋죠? 아니요. 아버지가 죽고 난 이후에 3일 동안 이루어지는 장례식장 이야기입니다. 3일 동안 만나는 아버지의 지인들, 아버지의 가족, 그리고 아버지의 친구들, 그리고 함께했던 전직 빨치산이었던 분들 만나면서 보게 되는 진정한 아버지의 모습, 아버지의 삶, 그리고 이를 통해서 1950년 이후에 우리 현대사를 또 엿볼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간 묵직할 것 같은 이 주제를 사투리를 걸쭉하게 쓰면서 우리를 아주 웃고 울리게 만드는 그런 소설입니다. 제가 이거 준비할 때까지만 해도 여행의 이유라는 책을 너무 좋아하고 너무 감명 깊게 읽어가지고 질 거라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 책을 보니까 묻어놨던 감정이 올라오면서 갑자기 울고 그 순간 생각나죠? 네. 이분들의 시대를 저는 깊숙이 이해해보려고 한 적이 없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더 알고 싶어지고 바로 뽑힌 거예요? 네. 아니면 여행의 이유에 대해서 더 보충해 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여행이에요. 이거 진짜 여행 얘기 아니잖아요. 그렇긴 하죠. 이게 진짜 여행 얘기는 아니긴 한데 여행소인 줄 알았는데 여행소가 아니었어.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라는 게 여행이라는 걸 다 상기시켜주는 삶을 살 때 난 여행자의 마음으로 지구를 더럽히지 말고 만난 사람들을 환대하고 그런 산뜻한 태도를 가져갈 수 있게 되는 좋은 책입니다. 네. 하지만 패배를 인정하실 수 없네요. 왜냐면 이 책이 너무 좋은 책이라서 제가 싸움에 대비를 하죠. 그래서 진 것 같은 느낌? 지금 칼을 준비하지 않아서 진 거. 칼이 없어요. 여기 분명히 있는데 꺼내질 못하겠어. 네, 그래서 저는 일단 바로 인정해드리고 싶네요.
승리. 아버지의 해방일치. 네, 승리로 저희끼리 만장일치 통과했고요. 그 두 번째 대결 제가 준비한 책은 자기 앞의 생 에밀 아자르의 책입니다. 뽑은 해시태그는 사랑, 돌봄, 즐김이고요. 프랑스의 소설가 로맨 가리가 에밀 아자르라는 필명으로 1975년 출판한 소설입니다. 1970년대 파리의 빈민가를 배경으로 하며 무슬림 고아소년 모모를 주인공으로 합니다. 모모는 창녀의 아이를 봐주면서 돈을 버는 로자 아줌마가 삽니다. 모모의 부모는 언젠가부터 돈을 보내고 있진 않지만 로자는 모모를 계속 거둡니다. 그러던 중 모모의 친아버지가 나타납니다. 창녀였던 모모의 엄마를 의처증인 아빠가 죽였고 그로 인해 감옥살이를 하던 아빠가 출소해서 아들을 찾으려고 나타난 것이었죠. 로자 아줌마는 모모를 그에게 보내지 않으려고 거짓말을 합니다. 모모도 점점 건강이 나빠지는 로자 아줌마 곁을 지킵니다. 로자 아줌마가 죽은 후에도 어떻게든 그녀의 죽음을 감추고 옆에 있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결국 악취로 인해 이웃들에 의해서 발견됩니다. 모모는 이웃에 사는 나딘에게 입양이 됩니다. 사랑과 가족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는 따뜻한 소설이었습니다. 로자랑 모모를 제외한 인물들에게서도 인간미와 사랑을 느낄 수 있었어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사랑은 있다. 사랑이 사람을 지킨다. 이게 둘이 같이 했을 두 번째 책이거든요. 네, 그때는 제가 이 책 읽고 어둡다. 맞아요. 힘들다. 맞아요. 막 칙칙하게 느꼈었는데 이번에 다시 준비하면서 보니까 되게 따뜻하고 인간적이다. 이렇게 느끼고 있더라고요. 그동안 뭔가 책을 읽으면서 관점이나 시각이 많이 바뀌었구나. 이런 걸 느꼈습니다. 성장했어요. 축하합니다. 그래서 이번엔 제가 잘 준비한 것 같은데. 이길 것 같지 않습니까? 일단 길이가 길어요. 엄청 길어요. 아, 맞아요. 줄거리를 소개해드리고 싶다 보니까. 네, 저는 네. 자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장편 소설 그리스인 조르바입니다. 아, 이름도 어려워요. 아니요. 조르바는 굉장히 쉬워요. 그리스인 조르바. 아. 우리가 사실 이 책은 읽어보진 않았어도 이 책을 제목을 들어본 사람은 되게 많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읽어보고 싶다 하신 분들도 되게 많았던 것 같은데요. 이 책의 해시태그는 자유에 대한 로망, 그리고 이성 대 본성, 사유 대 경험 이렇게 꼽아봤습니다. 왜 그렇게 뽑았냐면 이 내용 자체가 이 주인공이 나로 등장하는데 이 주인공 나의 별명은 먹물, 책벌레, 그리고 세상을 책으로 이해하는 사람 그런 식으로 등장을 해요. 그리고 그에 반대되는 조르바가 등장하죠. 이 제목에 있는 그리스인 조르바. 조르바는 자유로운 사람, 그리고 본성에 충실한 사람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일명 먹물이라고 하는 조르바가 두목이라고도 부르는 주인공이 새로운 삶을 살겠다 하면서 새로운 도전을 하는데 그게 바로 그리스 크레타 섬에 가서 탄광 사업을 하는 거였어요. 탄광 사업을 하려고 떠나는 부둣가에서 우연히 60대의 조르바를 만나게 되고 그에게 뭔지 모르게 끌리게 되죠. 그래서 조르바를 고용을 하게 되면서 탄광 사업을 펼쳐 나가는 과정이 그려져 있는 소설입니다. 굉장히 재밌고요. 조르바는 여기서 인간의 본성에 충실한 사람, 그리고 자기의 삶을 자유롭게 영위하는 사람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은 춤이면 춤, 노래면 노래, 요리면 요리, 못하는 게 없어요. 그리고 먹고 싶을 때 먹고 노래하고 싶을 때 노래하고 근데 그럴 때마다 자기의 모든 걸 다 걸어서 하죠. 그냥 이럴까 말까. 이제 책벌레로 등장하는 이 주인공은 늘 생각이 먼저거든요. 생각하는 애라고 자기의 이성으로 본능을 억제하기도 하고 그리고 경험을 먼저 하기보다 생각을 충분히 하느라고 경험을 못하는 그런 게 많은데 조르바는 떠오르는 대로 바로바로 실행하고 거기에서 늘 즐거움과 또 자유를 만끽하는 그런 존재로 등장을 합니다. 아마 이 책을 좋아하고 즐거워한 이유는 우리가 이성으로 늘 나 자신을 억제하는 삶을 살아오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에 대한 로망을 갖고 있고 책벌레로 등장하는 이 주인공이 조르바를 보면서 늘 갈망하는 그 부분에서 많은 이들이 공감을 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인 조르바라는 제목 자체만 들었을 때도 자유, 또 자유에 대한 열망 이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대명사로서 많이 쓰이기 때문에 책 제목을 많이 들어보지 않았을까.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번에도 제가 이기지 않을까. 자기 앞의 생 정말 좋은 책이에요. 제가 추천했던 책이었기 때문에 정말 좋은 책인데 자기 앞의 생보다 그리스인 조르바를 더 많이 들어보지 않았을까 사람들이. 네, 그래서 저는 또 제가 승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계속 얘기를 들으면서 자꾸 넘어갔죠. 끌려가지고 넘어갔죠. 대항할 거리를 하나 찾았어요. 네, 뭡니까?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엄청 두께 두꺼운. 두께 얼마나 좋아요. 배고 잘 수도 있어요. 아, 엄청. 그리고 일단 이 책이 좀 폭이 좁아요. 그래서 손에 딱 들고 좋습니다. 자기 앞에 생은 요것보다 얇고 작아요. 그래서 자기 앞에 생 굉장히 따뜻하거든요, 여러분. 네. 조르바 자유로워요. 자유를 얻고 싶습니까? 사랑을 얻고 싶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현실에서 이룰 것을 찾는다면 저는 자기 앞에 생이 맞다고 생각해요. 조르바의 삶은 누구나 갈망하지만 현실적이지 않다. 얻을 수 없는 것이라는 결론이거든요, 저는 아직까지. 일하다가 조르바 생각 가끔 나요. 근데 조르바는 될 수 없었다. 네, 왜냐면 조르바는 능력적으로 거의 완벽한 인물이에요. 능력적으로.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것에 취사선택 가능한 인물이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아닙니다. 우리 영혼에 잠재되어 있는 자유에 대한 욕, 그리고 이 인간 자체는 자유로워야죠. 억압되어 있다고 하면 살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렇잖아요. 당장 먹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억압돼야죠. 먹고 사는 문제에서 갑자기 조르바는 안 해본 일이 없고 못하는 일이 없고 이거는 거의 항변인 것 같고요. 저도 일단 마음적으로는 조르바 유쾌하고 이긴 것 같은 게 즐겁고 그니까 너무 다 사랑하는 책이라 이걸 붙인다고 했을 때부터 뭔가 이건 아니다. 붙일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저는 살짝 조르바에게로 저희 전신 까요까요를 통해서 책을 저는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였고 그동안 쌓아오신 책 선생님의 롤로 시작을 했거든요. 덜 읽은 사람으로서 추천을 드리자면 사람들이 많이 말하는 책을 먼저 읽으면 더 뿌듯하다. 더 그것들을 많이 향유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치. 뭔가 있어 배죠. 네, 이런 관점에서 네. 조르바를 조금 더 추천하기 때문에 저드립니다. 네, 조르바. 추천. 이번에는 날라님이 먼저. 네. 책 표지부터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 과학자이면서 진화인류학자인 저자들이 종의 기원이 우리가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이라는 표현으로 일축해서 이해하고 있는 책이었는데 원래는 그렇지 않았다. 다른 의미를 부여하는 책입니다. 제목처럼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다정한 자가 지금까지 살아남았고 지금 현재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이 책의 주된 내용입니다. 해시태그를 걸자면 다정함과 편협한 공감. 편협한 공감이 좋다는 뜻이 아니고 공감의 잘못된 형태를 제시했다는 것으로 해시태그를 걸겠습니다. 책은 사실 솔직히 말해서 한 100페이지까지는 조금 어렵습니다.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두께 좀 있는데 걱정하실 게 없는 게 한 100페이지 이상이 참고 문헌입니다. 이 두께 전체가 다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요만큼이 참고 문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 요만큼만 읽으시면 되는데 요 중에 딱 요만큼만 넘어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정한 사람이 적자다. 그거를 과학적으로 설명한 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과학적으로 설명하려다 보니까 앞에 이론과 연구 결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보노보 연구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동물의 가축화 현상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와서 그 부분을 살짝 넘어서고 나면 이 이론들이 왜 이야기가 됐냐면 결국은 서로 머리를 맞대고 협력했던 사람들이 더 발전적인 삶을 살아가고 그래서 결국은 살아남게 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과정이라는 걸 이해하고 나면 머리가 뭔가 확 뜨이는 것 같은 그런 깨달음이 있는 책입니다. 내 머릿속에 기존에 갖고 있던 생각을 도끼로 다 깨주는 그런 책. 과학책을 읽고 나면 이런 깨달음이 있구나. 이런 재미가 있고 지식이 이렇게 확장되는 경험을 할 수 있구나. 독서가 이런 즐거움을 줄 수 있구나 하는 걸 경험하게 해주는 책이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네. 싸울 의지가 꺾여요. 하지만 해보시죠.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룰루밀러의 책이고요. 이 책의 해시태그는 엔트로피. 혼돈, 삶의 의미, 사랑. 책은 구성이 좀 어렵기 때문에 제가 줄글을 줄줄 읽는 실수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자가 데이비드 스타 조던이라는 어류 분류학자의 일생을 추적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는 어떤 역경에도 물고기 분류를 멈추지 않았고 스탠퍼드 대학 총장까지 간 인물입니다. 어떠한 좌절에도 계속해서 나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걸 알기 위해서 그의 행적을 쫓아갔지만 차츰 그의 어두운 부분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학장으로 있으면서 인사비리 플러스 살인에도 연루되었고요. 생물에는 등급이 있다는 스승 아가씨의 제자답게 말년에는 우생학을 지지하며 열등하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을 강제로 불임 수술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책 후반에는 그가 평생을 바쳤던 어류라는 것이 잘못된 분류라는 사실까지 밝혀집니다. 어류, 즉 물고기는 없고 물에 사는 양서류, 포유류, 조류 등이 있을 뿐이었죠. 이렇게만 보면 한 인물에 대한 평전인데요. 근데 이 책이 대단한 이유. 평전 플러스 자기의 어린 시절, 자존감, 사랑, 삶의 이유까지 함께 녹여내고요. 그리고 이 세상의 범주화가 누구에 의해 작동되고 있는 건지, 이 범주화로 누가 이익을 보는 건지 잘 살펴봐야 된다. 는 좀 섬뜩한 교훈도 주고요. 무엇보다 우리 삶의 의미를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합니다. 과학책이면서 평전이면서 성장소설 같은 이 책. 따라가기 버겁지만 멈추지 못하게 만드는 이 책. 추천합니다. 이 책 너무 재미있었는데 그 소설처럼 읽히는 책이잖아요. 맞아요. 저는 너무 재밌어서 5번을 읽었었는데도 설명하기는 쉽지 않았다. 네. 이 책도 역시 우리가 가진 지식을 한번 깨주는 범주화에 대한 이야기. 어류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계층의 사다리라는 표현도 너무 좋았었고요.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과학적 지식들을 어떻게 다 흡수할 건지 아니면 거기다 반론을 제시하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부등호가 그어지는 느낌이 들어요. 똑같이 어떤 관점으로 인생을 살아갈 것이냐에 도움되는 과학책이라는 지점에서 둘 다 놀라웠는데 네, 맞아요. 2권 다 꼭 읽어보셨으면. 그렇긴 하지만 둘 중에 하나는 읽고 싶다 하면은 더 자극적이기 때문에 도파민이 넘쳐나는 이 책 반전인 추천합니다. 내가 이거 하고 싶었다고! 너무 좋은 책이고요. 좋은 책인데 그리고 딱 코로나 시절에 나온 책으로서 지금 정말 필요한 내용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좋은 책이긴 한데 사실 읽기가 조금 어렵다. 다정한 것이 살아난다가 조금 더 물고기보다는 더 어렵지 않나. 넘어야 할 장벽이 앞에 100페이지가 좀 힘겨워서 덮었다는 분들도 되게 많아가지고 이번엔 물고기로. 근데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이렇게 저희가 20몇 권의 책에서 3권이 또 집약이 됐는데 아버지의 해방일지, 그리스인 조르바 그 2개의 대결인데 다시 한번 얘기해볼까요? 하나, 둘, 셋. 아버지의 해방일지 이유가 뭡니까? 잘 읽혀서요. 제 생활에 와닿는지를 저는 제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조르바는 저한테는 아직 불가능의 영역으로 느껴져서 그래서 아버지의 해방일지 뽑아봤어요. 네, 저는 그리스인 조르바를 더 좋아하기도 하는데 아버지의 해방일지를 뽑은 이유는 우리 채널이 책 읽는 초보에 맞추기로 했기 때문에 저는 아버지의 해방일지. 아니 정지아 작가님 카자차키스를 더 좋아한다는 뜻은 아니고요. 작가님도 좋아하는 초보자가 읽기엔 아버지의 해방일지가 훨씬 독서를 확 좋아하게 만드는 책이 아닐까. 그래서 책을 더 많이 읽게 되시기를. 그래서 아버지의 해방일지로 뽑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전승으로 물고기가 올라오면서 아버지의 해방일지와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거 너무 어려운데요? 하나, 둘. 아버지의 해방일지. 재밌는 거 좋아하는구나? 이게 제가 스스로 선택하기에는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하거든요. 네, 저한테 꾸준히 영향을 미치던 책으로 꼽자면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인데 아버지의 해방일지가 더 재밌어요. 그러니까 읽는 물고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막 끝이 궁금해서 막 약간 조마조마하면서 막 넘어갔다면 아버지의 해방일지는 책장 넘기면서 깔깔 웃으면서 되게 재밌게 넘겼던 느낌이라서 꼽아봤습니다. 맞아요. 아버지의 해방일지는 눈물을 뚝뚝 흘리다가 또 웃고 책에서 이럴 수 있다니 하는 그런 경험을 했던 책이었고 물고기는 뭔가 세계가 확 열리는 느낌? 와. 그래서 약간 공부하는 느낌도 들었고 지식이 좀 넓어진 게 뿜뿜하는 그런 느낌도 들어서 아마 물고기 해방일지요? 물고기 존재 둘이 합쳐야겠다. 물고기 해방됐잖아요. 그쵸. 어류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랬네.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두고두고 펼쳐볼 것 같고요. 아버지의 해방일지는 그냥 책이 너무 재밌다. 이렇게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베스트 책으로는 아버지의 해방일지.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사전에 공유를 안 해가지고 네. 이렇게 결과가 나올 줄 몰랐는데 재밌네요. 정재하 작가님 글을 너무 잘 쓰시니까 밑줄 문장도 너무 많아가지고 그리고 또 어떤 이게 장례식에 관련된 내용이다 보니 어떤 태도로 삶을 살아야 되나 이런 것도 그렇죠.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추천합니다. 네, 저희가 그동안 이제 책을 읽고 공통 질문을 정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콘텐츠를 제작을 했었는데 혹시라도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 걸어드릴 거고 그러면 우리 이렇게 월드컵 정리를 해보고 네, 우리 채널은 이런 식으로 한 책 함께 읽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이제 깔깔깔 웃으면서 진행이 된다. 그리고 이제 저처럼 책 읽고 싶은데 읽는 습관이 잘 안 들여지셨던 분들이나 그냥 어렵다고만 생각했던 분들이 함께 하시면 더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얼마나 재미있는지 우리가 재밌게 나누는 걸 보시면서 느끼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합시다. 그러면은 저희가 앞으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될 텐데 이 다음 책은 손원평 작가의 튜브, 아몬드 이렇게 두 개를 묶어서 손원평화가 되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하는데요. 손원평의 튜브는 실패를 거듭하는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한강에서 자살을 하려고 하는 장면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딱 그 생각을 해요. 아, 2년 전에 왔을 때 그때 죽었으면 시간 낭비를 안 했을 텐데. 뒷이야기가 너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과연 그가 어떻게 될지 다음 화에서 같이 확인하시죠. 그리고 아몬드 같은 경우에는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윤재라는 소년이 나오는데요. 감정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인지 당연히 친구도 없었습니다. 그런 우리 윤재에게 엄마와 할머니가 옆에서 감정이 무엇인지 열심히 교육해주는 일상을 살다가 갑작스럽게 그 둘의 부재를 맞이하게 됩니다. 과연 우리 주인공 윤재는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요? 네, 이것도 다음 편에 함께 하시죠. 그럼 다음 편에 만나요. 제발. 구독, 좋아요.